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하고 팔기 전에 상담하는 선상담 후 결과를 보는 프리미엄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황유혁입니다. 이번 주를 놓고 딱 봤을 때 이 단어밖에는 안 떠오르네요. 메르스. 정확한 명칭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네. 그리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였고. 사실 그 사스보다도 전염성이 상당히 약하다라고 했지만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례적으로 또다시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염성이 강한 것을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270명인데 우리나라에서 벌써 4명이 발생했고 중동을 제외한 나라는 말레이시아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한편은 또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조금 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방안을 짤 것인지 계획성 있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인 즉슨 메르스 들고 아시는 전문가분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메르스 종목 어떤 종목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종목을 가지고 어제 저한테 오늘 뉴스로 2명 죽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인류의 행복이 곧 주식의 행복, 그리고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면 이거 주식이 꼭 오르기 위해서 사망자가 더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식을 하자고요. 그 주식 오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불행을 빌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식하지 마세요. 맞죠? 우리가 모두 다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실 건데요. 코스피 황민영 멘트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요, 현재 0.27% 하락한 2067.3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급 주체들 현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450억 원 순매수, 기관들이 260억 원 현재 순매수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668억 원 현재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요,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0.9% 정도 플러스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현재 1.04% 정도 상승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36% 정도 하락세, 한국전력은 0.1% 정도 역시 하락세 진행 중이고요. 제일모직이 오늘 2.3%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시장 역시 하락하는 구간에서 2.5% 정도 지금 약세권이죠. 역시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 관련주 피해주로 구분이 되는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오늘도 역시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0.47% 상승이고요. 삼성 SDS 역시 2.8% 하락 중, 현대모비스는 3.6%대 오늘 강세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번 화면은 거의 다 파란불이 켜져 있네요. 포스코가 1.07% 현재 하락세 진행 중이고요. SK텔레콤 역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0.6% 정도 하락한 23만 9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1.23% 하락세, 네이버 1.2% 하락세, 그리고 기아차도 역시 0.34% 소폭 하락세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요,
여전히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상존하고 있고 이건 개별적인 이슈지만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1% 가까운 하락세가 지금 진행이 됐었죠. 오늘 역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리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이 또다시 이제 재부각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해서 전반적인 그 IMF 쪽에서의 자금 지원 받았던 금액을 일괄 납입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협상에 대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미국 증시, 유럽 증시의 조정을 불러왔고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 그 영향권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은요, 사실 뭐 금요일이기도 하지만 또 미국에서 발표되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불안감이 유럽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면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우려감이 남아있겠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고용보고서가 오늘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틀 전에 발표했던 ADP 고용보고서 예상보다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왔는데 과연 그 내용 그대로 진행이 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관심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주가 있는데요. 자, 시장은 밀리고 있지만 나홀로 강세가 연출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 오늘 현재 7.48%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8.9%까지 거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 제일모직과의 합병 이슈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삼성물산의 그 주주인 엘리어 매니지먼트죠. 헤지펀드 엘리어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을 반대한다. 라고 해서 지금 이게 바로 지분 경쟁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심리들이 반영되면서 삼성물산 주가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연이어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병에 대한 이슈를 또 반대하는 그리고 이게 결국 지분 싸움으로 만약에 번지게 된다면 삼성물산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 삼성그룹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또다시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오늘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덧붙여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그 삼성물산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낮게 평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전에 이제 삼성 그 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부분을 지급을 하면서 제3의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이 돈으로 받겠다. 됐죠. 그래서 거기 합병이 무산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모직이 책정한 부분과 그 주주들이 책정한 부분과 그리고 삼성물산의 직접적인 그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의 괴리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모직은 과대평가가 돼 있고 그리고 삼성물산은 과소평가가 돼 있다. 왜? 바로 대주주들이 지분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1대 0.30인데 자, 글쎄요. 삼성물산에 대한 주주분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렇게 이제 헤지 펀드사들도 들고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삼성물산을 과소평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용납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도 한번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코스닥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703.23포인트 나타내면서 오늘 1.3포인트가 하락하고 있네요. 0.129%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이 현재 수급 한번 같이 볼까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보이는 반면에 외국인이 또다시 한 번 더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개인이 87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외국인이 164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기관이 131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왜 이렇게 또 매수를 할까요? 바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죠. 회전율이 높아져야만 또 기관의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또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오늘 69,900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7만원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2.7%대 가격 상승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카카오가 오늘 111만 1,800원으로
1.8%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반대로 움직이네요. 셀트리온과 다운카카오. 자, CJ ENM이 78,800원. 와, 7만원을 돌파했습니다. 4.1%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로메드가 오늘 177,200원으로 7.1%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라다이스가 28,350원으로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3.2%가 하락하고 있죠. 로엔이 2.5%대 강세 나타나고 있고 GS 홈쇼핑이 1.48%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스닥 특징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CJ ENM입니다. CJ ENM이 다시 한번 77,7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오늘 모습이 바로 신고가, 신고가가 다시 한번 더 작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CJ ENM 콘텐츠 사업에 대한 다시 한번 재조명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게임 산업을 제외하더라도 지금은 뉴미디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이 다시 한번 더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CJ ENM이 상당히 가파르게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입니다. 오늘 25,350원으로 2,700원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오늘만 11.9%가 오르고 있네요. 자, 낙폭과대입니다. 이렇게 낙폭과대 하단 권역에서 지금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오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KH바텍 뭡니까? 바로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눈여겨보실 시점이겠죠. 그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메르스 관련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크롬 파루, 그리고 이글베, 제일바이오까지 강한 상승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약 반등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제일바이오가 어제 하한가에 박히는 모습이었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등폭은 나타내는데 그 반등 여력이 지금은 조금은 약해 보인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자, 제일바이오가 오늘 6,060원으로 1.8% 다시 상승폭이 조금 더 반납이 됐죠. 110원이 움직이면서 오늘 고가는 6,470원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르스 관련주가 또 계속적으로 사망자가 발생,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주가도 계속적인 상한가를 갈 것 같았지만 또 다시 주가가 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것은 결국에는 올라간 종목을 사는 거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메르스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지금 선택하고 계십니까?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답을 가져가셔야겠죠. 자, 정답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고지부터 할 텐데요. 전화는 023153-2611, 2611 두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입니다. 자, 선상클럽의 히로인들 두 명이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과연 뭘까요? 자, 한미사이언스. 자, 매도해도 될까요? 269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노죠. 일단은 노입니다. 자, 보유를 하시고요. 한미사이언스, 와, 이게 66,600원까지 올라왔네요. 좀 더 보유를 하시고, 한미사이언스가 64,500원. 비중 20%네요. 오늘 샀어요? 오늘 샀는데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청자님? 너무 하시네요. 네? 자, 어떤 대답을 원하셨습니까? 네? 일단 보유하시고, 저는 또 이게 종목을 2만원, 15,000원 이때 샀는지 알았잖아요. 응? 근데 지금 64,500원에 사서 지금 자랑하시려고 지금 보내신 거예요? 자, 66,800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신고가를 가는 분위기고, 일단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미사이언스를 제가 설명을 한번 전에도 그 부산 강연회 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기업이 이제 뭐냐면 도매상 역할을 하는 기업이에요. 도매상. 그 의약품 드러그샵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드러그샵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이제 품종이 상당히 다품종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겠죠. 그럼 약국이 많잖아요. 그 약국군에서 온라인으로 거기를 통해서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병원 가면 대부분 다 이제 큰 물량, 대량의 물량을 생산을 해서 막 이 한 약국에 많이 보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국 같은 경우에는 다 품종입니다. 품종이 상당히 다양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온라인에 대한 도매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클릭을 해서 약국 약사분들이요. 이것을 이제 주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매출 자체가 지금은 크게 이루어지면서 실적 또한 좋아졌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오기 위해서는 주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포 자체가 지금 활약을 하는 단계고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대신 주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관과 그 외국인은 아닙니다. 그 제3의 누군가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대신에 제가 익절가는 좀 잡아드릴게요. 익절가를 조금 잡아드리면요. 자, 요 가격권역이 되겠는데요. 자, 요 가격대 꼭 지키세요. 자, 그 가격이 얼마냐면 예, 요 59,800원, 뭐 6만원 돈 되겠는데 대신 종가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종가로. 이 종목군 이대로 한 번 더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6만원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그래요. 이런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이런 거 보면 15,000원, 2만원대 사신 분들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66,800원입니다. 자, 서로가 축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신 분들 계시면 지금 전화 상담 아니면 문자 상담 꼭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현대모비스 매도해도 될까요? 788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돕니다. 지금은 매도하지 마세요. 자, 지금 문자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은 단기로 봐야 될까요? 또는 장기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현대모비스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204,000원입니다. 자, 204,000원이면 최근에 거의 주가가 확 밀려 내려왔을 때 그 부근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었죠. 주가가 이제 그 자동차 업체들, 현대차하고 기아차, 그리고 쌍용차까지 5월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었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밀려 내려왔을 때 상담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어요. 자동차 업체들, 이렇게 밀려 내려올 만한 그런 이슈는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으로 봐야 되고, 매수의 관점으로 중기 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그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방송을 이제 보고 사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매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재 주가가 204,000원인데요.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204,000원인데요. 보유 비중이 10% 정도이시고요. 뭐 단기로 보시든 사실 장기로 보시든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하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너무 싸요. 그리고 밀어내고 나서 밀어낸 거 지금 다 올려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저는 단기로 봤다면 뭐 단기에 빠른 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장기로 본다면 좀 더 기간 투자만큼 또 그만큼 좀 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단기 또는 장기 둘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하고 장기 목표가 둘 다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그 목표가는 203,000원입니다. 203,000원 정도 자리가 단기 목표가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연말까지 일단 예상을 해봤을 때 목표 주가는 27만원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모비스는 단기 그리고 장기 둘 다 가능하다.
목표가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문자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제노포커스 매수해도 될까요? 441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 노입니다. 일단은 사지 마세요. 사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고, 자, 일단은 제노포커스 같이 한번 볼게요. 제노포커스. 자, 저 조금 생소한 기업인데, 지금 이 기업이 네, 맞습니다. 공모가 대비 좀 오르는 모습이었죠. 올랐고, 효소. 이게 바이로메드와 조금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기업, 근데 회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논란, 그런 부분 떠나가지고, 이 부분을, 요거를 조금 같이 이렇게 볼게요. 좀 밀려서. 자, 우리가 한번, 이거 30분 봉인데요. 이제 한 봉, 두 봉, 세 봉, 네 봉, 다섯, 6거래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신규 상장 종목군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신규 상장 종목군이, 시세가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는, 나중에는 이 시세가 끝날 때는 다시는 그 가격대가 안 옵니다. 예. 다시는 그 가격대가 안 와요. 자, 제가 이런 걸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이미지스라는 기업 아시죠? 이게 예전에 우리가 봤던 기업이었는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것도 그 정전판을 만드는 회사였죠. 전압식.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상한가를 갑니다.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또 상황이에요. 상. 근데 이게 얼마예요, 지금? 29,150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15,000원대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 에이구 물리면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신규 상장주 그래 되죠. 근데 이제 역사적인 자리였다, 그죠? 그럼 이제 이 자리 여기 들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젠간 올라오겠지 생각하시겠죠. 자,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의 흐름과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내일도 좋은 모습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불안합니다. 응?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평균 단가는 얼마예요? 상장 공모가 대비 지금 200%가 올라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것은, 자, 제가 요거를 한 개 보여드릴게요. 전환 청구권을 지금 행사를 하는데, 자, 전화사채에 대한 청구 금액이 있고 전환가액이 얼마예요? 3,156원이에요. 네? 3,156원짜리가 지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화사채가 들어오면 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종목이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네, 36,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3,100원짜리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언제예요? 6월 15일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에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 종목이 여기서 내일 오늘 신고가 갔으니까 내일 돌파 매매 나오면 잡으면 좋겠다. 하지만 주가는 항상 고가 권역이 올라왔을 때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증자라든지 여러 가지의 일들을 추구를 합니다. 왜?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냈기 때문에 얘네들은 회사에 대한 연속적인 상승을 위해서 또 다른 캐시카우 시장과 또 다른 라이징 스타 시장을 개발을 할 때는 바로 신고가 영역에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 지금 사지 마세요. 네. 나중에 기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전환사채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 확인하시고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딴 종목 한번 골라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따라 이제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거 메르스는 메르스인데 오늘도 참여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참여 정신이 너무나 빛이 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 여러분, 주식은 참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 세력의 입장, 그리고 주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걔네들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메르스에 대한 지금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얘네들은 쉽게 주가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포 입장에서도 좀 당연히 쉬어가겠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LRG 손해보험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263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냈습니다.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자, LIG 손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4,700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수익 중이시고, 자, LIG 손해보험은 이제 KB금융 쪽에 이제 인수에 대한 모멘텀은 올해 이제 발생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중요한 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메르스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런데 메르스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제 올라갔던 이 백신주 과연 관련성이 있을까요?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크게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손해보험사 쪽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지금 환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인식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건 바로 손해보험사들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파도 병원 못 가신 분들 계시죠? 왜 못 갑니까? 혹시나 병원 가서 바이러스 내가 걸리지 않을까? 지금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그러면 손해보험사들이 얼마나 손해율이 좋아지고 얼마나 실적이 좋아지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는 바로 손해보험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적을 보게 되면은 아마 이번 분기 손해율 분명히 하락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적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LIG 손해보험은요, 나중에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중장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그래서 LIG 손해보험은 현 시점에서는 분명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하반기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금리 인상 남아있죠. 금리 인상되면 최대 수혜주가 바로 손해보험사, 은행주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LIG 손해보험은 지금 모아가셔야 되는 자리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한번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온 캠텍 매도해도 될까요? 147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자, 일단 노 의견을 드리고, 자, 이분이 지금 가격이 얼마죠? 가격이. 네. 자, 37,000원이라고 이제 1470번님이 불러주셨는데, 여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권리락 전에, 조금 하신 것 같고, 그런 지금 뭐 계산을 올 초에 한번 해보면, 자, 암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큰일 났네요. 자, 당황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가격이 대충 보면 한 26,000원. 아니죠. 23,000원, 22,000원 정도 되겠죠. 왜냐면 무상증대도 있었으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2번 하고, 자, 그래요. 그러면 요 가격권역일 거예요. 요 가격권역이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주가는 조금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예. 거의 뭐 이 자리입니다. 23,000원, 22,000원, 뭐, 24,000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가 권역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분이 지금 샀던 요 가격 권역 자체가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요렇게만 한번 보자고요. 예? 요렇게만 보면 어때요? 요렇게만 보면 또 갈 것 같죠? 또 갈 것 같죠? 와, 이거 신고가 뚫고 또 올라가게, 이래야 되죠. 어? 이게 뭐였습니까? 아까 전에. 오늘의 그 한미사이언스라고 모양 똑같죠. 어? 이런 패턴으로 매매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라이온 캠텍을 제가 추천을 드린 가격이 얼마였나요? 우리는 이 가격대였죠. 제가 공개방송에서 이 가격대 말씀드렸죠. 네? 18,400, 18,500원. 우리 이 자리에서 그러면 여기서 샀던 사람들 어때요? 응? 여기가 아니구나. 예, 여기 맞죠? 여기.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세가 한번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는 벌써 26%, 27%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가격대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 마음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면 돼요. 근데 시청자님은 올라와도 손해고 내려가면 더 손해고 걱정만 늘어나고 돈은 내려가고 잠은 안 오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매매를 하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답이 없어요. 네? 여러분이 계속 개미 입장에서 나는 개미니까 자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자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부자가 하는 습관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주식은 갑과 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갑은 누구예요? 그 누군가가 갑입니다. 이 규칙, 이 룰을 만든 사람들이 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을입니다. 을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시청자님들과 그리고 제가 아무리 많은 돈으로 이 주식을 베팅을 한다고 해도 그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왜? 우리는 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그거를 느껴야 돼요. 내가 갑이라면 이 종목을 어떻게 움직였을까? 내가 갑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고가권역에서 이거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무상증자도 있었고 권리락도 있었고 그러면서 여기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 빼는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을 빼는 이유는 바로 앞에 있던 이 무상증자에 대한 물량 자체를 털어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 추이가 안 좋냐?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주가 자체가 이대로 밑으로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결국에는 이 자리 다시 한 번 더 지지 권역이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저라면 지금 2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시간적인 범위를 좀 더 길게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 가격대가 올라오면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업황적인 부분이나 인조 대리석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업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급화 아파트에 대부분 다 인조 대리석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게 따지면 라이온 캠텍 실적 추이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 지금 홀딩 하셔야 된다. 다만 가격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가격 단가를 좀 더 낮추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손절가 우리가 이제 다 던지고 나와야 되는 가격대 그 가격대는 17,000원입니다. 그 17,000원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라이온 캠텍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전화를 하는데 황민혜 전문가님이 받아주시죠. 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에 궁금하세요? 우성예. 우성이요?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비중은 15%고, 네. 3,900원이요. 3,900원이요? 예, 예. 3,900원에 15%, 현재 4,670원이네요. 예. 그럼 어제 사셨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한 3년 됐어요. 3년이 되셨어요? 그러면 계속, 수익 손실이 거의 반복되다가, 이제 다시 수익 전환되신 거네요? 예.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 언제쯤 되면 팔마되는 것이 뭐, 저가는 얼마고, 그거 네. 좀 알고 싶은데. 네. 사실 이제 후성이라는 기업이 이제 뭐 3년 정도 들고 오셨던 기업이라면 다 이제 기업 내용은 한번 파악을 다 하셨을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냉매 쪽하고 2차전지 소재 사업하고 그 다음에 특수가스, 이게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죠. 그리고 이제 무기화합물, 뭐 카메트 이런 이제 다양한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화학업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차전지 쪽은 앞으로 또 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도 뭐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성장은 올해부터가 좀 가셔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 한번 확인하셨나요? 실적은 뭐 경격하더니. 직접 눈으로 확인 안 하셨고요.
예. 자, 그러면 실적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예. 자, 후성 실적 발표가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 그동안 사실 투자를 했을 때 그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3년 정도를 기다리셨는데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기업이 실적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예. 보시면 2013년도에도 순손실이죠. 297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됐고요. 2014년도에 682억 원의 역시 순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럼 올해 1분기죠. 드디어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26억 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실적이 올해부터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예. 실적 1분기 단기적인 이제 실적 증가가 단기로 끝나는 건 아니고 올해부터가 이제 뭐 2분기, 3분기 계속 실적에 대한 부분은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 같은 그동안의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반복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반복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밀려 내려오고 그랬던 이유 자체가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는 예상만 했을 뿐이지 실적이 눈앞에 딱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올해는 눈에 보인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건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유난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5.3% 정도 상승 분위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내일장에서 또 눌림목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이 기업의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성장성이나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반영을 해본다면 지금은 끌고 가는 게 분명히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3년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결과물을 좀 더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올라와서 사실 좀 팔고 싶으신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면 물론 정말 높은 목표 주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 시장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5,500원을 목표 주가를 말씀드릴게요. 예. 아시겠죠? 네. 저가는 얼마까지 내놓아 팔아요? 지금 이제 손절가, 리스크,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웬만하면은 그 수익인 구간 안에서 이제 챙기시는 게 좋기 때문에, 가격대를 이제 산정해 드리면, 4,270원이죠? 4,270원. 이 자리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일단 보유하시고, 이 자리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수익 한번 챙기신 다음에 밑에 있을 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밑에서는 얼마나 이시? 밑에서요? 떨어지는 자리가 얼마까지 더 떨어질지는 사실 그거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 전략대로 하시고 나서 얼마 자리에서 매수해야 될까를 고민하신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예. 아시겠죠?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문자가 아까 전에 뭐 한 개가 왔던데요. 이상로 멘토님, 나노스 못 팔고 가지고 있는데 정말 9,400원이 왔는데 어떡할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제가 9,400원이 온다고 해서 했었는데 9,400원이 진짜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시청자님 당황하지 마십시오. 매수가라든지 매도가라든지 아니 비중을 적어 보내셔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문자만 보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릴렉스 하시고 정신을 다시 한번 차리시고 매수가와 비중을 다시 한 번 더 꼭 적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상담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전화가 와 있다네요. 전화 빨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스코텍요. 오스코텍이요? 네. 예. 매수가가 얼마세요? 4,015원요. 30%요. 4,015원이고 40%요? 네. 4,015원. 손절해야 될지. 15%. 4,015원에 15%요? 네. 네. 어제 사셨어요? 아니요. 아랫게 사셨어요? 아니요, 좀 됐어요. 한 좀 20일 되셨고요? 됐어요. 네. 얼마 되셨는데요? 한 20일 됐어요. 예, 그랬어요. 네. 그래서 4,015원이고, 네. 지금 3,985원이시고, 맞죠? 네. 그래서 30원 빠졌다, 그죠? 네. 그래요. 자, 일단은 팔지 마세요, 어머니.
네, 팔지 마시고. 네. 지금 팔면 수수료는 누가 냅니까? 네. 지금 팔 것 같았으면 이거 왜 사셨어요? 처음에 사실 때. 아니요, 금방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예.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아, 그래 답답해가 판다는 거예요? 네. 적자인 건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뭐 지금 며칠 기다렸다고 지금 고가 여기서 한번 사가지고 지금 30원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적장 곳 알고 들어갔는데 내일 곧장 안 오르니까 지금 팔까? 팔까 말까? 이런 상태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3,985원인데 전에 이 가격대 3,500원까지 내려갔을 때는 또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맞죠? 네.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이게 아닌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치료제라 얘기도 계속 나오고 뉴스 계속 나오는데 주가 안 올라가는데 야 이래 되는 거죠. 네. 자 어머님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시면 다음 주부터 계속 그렇게 합니다. 자 종목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특징을 보시고 그거를 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 대부분이 이거를 물리시는 분들이 언제 사요? 대부분 내일은 고점 공략에 다 삽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오늘 그리고 전일 그 전전일에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이 고가 권역에 넘어가는 종목군을 사요. 그리고 그 종목이 올라가면 상담을 안 하고 못 올라가고 미끄러지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겠어요. 사람이. 야 그럴 거였으면 이거를 살 필요가 없었죠. 응? 이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자세하게도 모르는 상황인데 왜 이거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자, 어머니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TV 화면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예. 자, 여기 한번 같이 보실 건데 네. 요게 이제 뭐냐면 미상환 전환사채. 전환사채가 이제 아직까지 미상환됐다는 거고 발행일이 2015년 1월 9일이었고 만기일이 2019년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전환가액이 얼마냐면 1,916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언제부터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냐면 2016년 1월 달부터는 이거를 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1,900원이면 얘들 입장에서 지금 어때요? 더블 이상의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네? 네.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면 더블 이상의 수익이 나 있는데 2016년 1월 달이 돼야지만 얘네들이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주가가 밀릴지 안 밀릴지는 불확실, 지금 6개월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를 잡기가 힘듭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주가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쫙 내려가가지고 2,000원 깨면 밑으로 쫙 내려왔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네? 돈 들래.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 단가가 지금 1,900원이라는 거예요. 아, 예. 1,965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가 1,9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사야죠. 왜냐하면 무조건 얘들이 2016년 1월 달부터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가격까지 무조건 얘네들이 그만큼 1년, 2년을 두고 있다가 얘네들이 뭐 1%, 2% 보려고 들어갔겠습니까? 그것도 주포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더블 이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면 돼요. 그래 지금 자리는 뭐예요? 걔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빠지면 빠지는 거고 이 상태예요. 응?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면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고 적게 사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네?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어차피 적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방향성 자체를 조금 판단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주식이 뭐 한 번 성공, 한 번 실패하고 그러면 돈 벌고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어차피 다 소중한 돈이니까 좀 더 긴 장기적인 호흡을 생각을 하시고 조금 들어가시고 대신 요거 맥점을 좀 잡아 드릴게요. 네. 뭐 어머님이 싫어서 뭐 이렇게 제가 막 뭐라 한 건 아닙니다. 아시죠?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가 또 제가 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좀 쓰여가지고 하는 거고. 아니요. 밑에, 네, 밑에 자리는 이제 요 자리예요. 요 자리가 왜 이 자리가 되냐면, 자, 앞에서 이제 요런, 변곡 자체가 발생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요 봉이 이제 매집에 대한 봉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부분이고, 얘네들이 지금 3,800원.
예, 3,800원이고, 그럼 앞에 있던 여기 밑에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털어내기 위한 과정이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거래량이 여기에서 늘었다가, 예, 고가권에 늘었다가 저가권 내려가니까 거래량 확 줄어버리죠. 그 옆으로 거래량이 없었다가 여기 튀면서 또다시 거래량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 봉이 상당히 중요한 봉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절을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냐? 그냥 그 가격대가 이제 3,600원, 3,590원 되겠죠. 그래 지금 자리에서 홀딩 하셔야겠죠. 예. 손절가가 얼마다고요? 잘 안 들려요. 3,600원 보시면 됩니다. 3,600원요? 예. 네. 지금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예, 저희가 이렇게 자세하게 또 해드리면 또 저희의 노하우가 또 드러납니다. 하지만 또 자세하게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악습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실 길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도 사실 얘기하다 노하우도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다음 전화인데요. 빨리 좀 받아주시죠.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의 고민이세요? 예, 단알요. 아, 단알이요? 예.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시죠? 11,449원. 11,449원이요? 예, 비중은 40% 정도. 오, 40%. 이거 지금 9,890원이니까 손실 중이시군요. 네, 이게 원래 13,500원까지 갈 때도 안 팔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욕심을 부릴 수밖에 네. 없죠. 사실 그리고 이 단알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성장성이 없는 기업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성장성이라는 그 단어만 나오면 또 크게 오르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내셨던 것 같아요. 네네. 자, 근데 주식은 이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죠? 네네. 네. 차라리 한번 정리하시고 나서, 물론 이제 흔들리는 자리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면은, 우리 항상 수익을 한번 챙기는, 네, 그런 챙겨 가보자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 그랬으면은 아마, 지금 9,870원이니까요. 12,500원 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네, 물량을 줄이시는 자리는 분명히 나왔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거네요. 일단 단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사셨을 거예요. 맞죠? 예, 바이오페이 클리셜텍하고 그것 때문에. 아, 네. 예. 지금 그러니까 휴대폰 결제 쪽이요. 지금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떤 이슈들은 계속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발생됐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원래 이제 그 스마트폰 그 결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건 또 총 두 가지 업체가 있죠. KG 모빌리언스하고 바로 단알. 그렇죠? 피지 업체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기업 중에서는 이제 KG 모빌리언스가 시장 점유율은 가장 높고 단알 같은 경우에는 소액 결제 쪽이에요. 네네. 네, 이번에 좀 수익 한번 날 수 있는 어떤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이번 달이죠. 이번 달부터 소액 결제 금액을 좀 올렸죠. 예. 네, 그죠.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또 있었던 이슈 기억나세요? 자사주 처분? 아, 네. 그죠? 자사주 매각에 대한 결정이 나왔죠? 네. 그게 6월 1일 날 아마 이제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졌을 거예요. 장중에 거의 10%까지 아마 밀렸고. 근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제 그 결정을 내린 거냐면, 원래 이제 엔페이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많이 섰었어요. 이제 단알이라는 기업이. 그래서 이제, 보증을 섰던 금액 자체가 이제 거의 1,000억 정도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엔페이라는 건 결국은 SPC거든요. 이제 기업의 실체가 없는 회사예요. 특수목적 회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반발이 있었죠. 이거 왜 실체도 없는 그 기업의 보증을 계속 서야 되냐. 네, 그래서 이번에, 대량 이제 그 매도를 통해서 그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어떤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악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알은요, 보유 관점에서 좀 가져가시고, 앞으로 시장은 분명히 커질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실 부분은 12,500원 정도 한번 오면은 물량 절반은 수익 실현하세요. 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올 거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은 얼마까지 끌고 가시냐면,
15,000원 정도까지 일단 중기 관점에서 한번 끌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연말.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연말 안에는 12,500원, 그 안에 분명히 오겠죠. 탄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12,500원 돌파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조금 더 빠를 겁니다. 연말 정도 그 안에 달성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한번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기간 투자는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좀 꺾여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매너남이십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고요. 자, 우리가, 오늘은 공개 방송 없으시고요. 네, 금요일날 지금, 오늘 장도 좀 힘들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보통 참여율이 좀 저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못하는 그런 그 내용들 자체는 제가 또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더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번 주는 메르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말에 강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푹 쉬시고 우리가 건강을 꼭 찾으셔가지고 다음 주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